울산 동구 방어동에 소재하는 다가구 원룸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이종일반 주거지역이고 북동쪽으로 8m 도로 접했습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46평입니다. 건물은 총 4개 층인데 구독션의 자료화면을 보면 1층 주택,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1층은 계단실, 2층은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항상 대장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억 4,500만원이고 건물은 2억 9천만원, 합계 5억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2억 6천만원까지 유찰되었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49% 수준입니다. 원래 이 건물이 있던 곳은 구건물이 있었습니다. 2014년 5월에 박모씨는 이 사건 토지와 구건물을 3억 4,500만원에 매입하고 곧바로 구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을 시작해서 6개월 후인 2015년 1월에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를 3억 4,500만원에 매입하고 구건물 철거 비용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 3억 5천만원 해서 총 합계 7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최저매가 가격은 2억 6,300만원입니다. 주변에 임대 수요가 풍부한지 여부는 둘째치고 부동산의 원가적인 측면에서 괜찮은 금액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녀와 보겠습니다. 공동 현관문이 열립니다. 현장에 다녀와 보니 건물이 아담했습니다. 총 7세대가 있었는데 다가구 치고는 투자하기에 무겁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리도 수월할 것 같았고요. 한 층에 4세대 정도는 나와야 월세 수익이 좀 쏠쏠할 텐데 한 층에 3개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토지 면적이 적어서 3개 세대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일반 주거지역 땅에 다가구를 지을 경우에는 토지 면적이 60평 정도는 되어야 한 층에 4세대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만약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이라면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상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인데 1층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4주택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예전에 영상을 올렸던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소재하는 경매사건의 경우에도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에는 1층 주택, 2층 주택, 3층 주택까지만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 옥탑방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건축물 대장이 없는 옥탑방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4주택자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런 세금적인 측면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매 나온 물건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 보아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보통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의 교부 청구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의 배당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조세채권만큼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증거해서 체납된 금액이 없음을 확인했을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상에 있는 울산 세무서장의 국세는 임차인의 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